배당은 이익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만약 기업의 올해 이익이 5달러인데 그중 대부분을 주주에게 현금 배당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연간 주당 배당금을 현재 가격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매해 투자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당 수익의 단점은 세금 당국이 배당을 수익으로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즉, 배당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모든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진 않아요. 예로 고성장주는 전혀 배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든 이익 잉여금을 기업에 재투자하지요. 저성장주는 이익 잉여금을 배분하여 배당을 지급합니다. 배당은 주주에게 보상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배당 규모가 커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당 5달러를 지불해 투자해서 20년 후에 매해 주당 배당으로 10달러를 수령합니다. 배당은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배당은 기업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특히 저성장주들에서요. 기업이 배당금을 매년 상향 조정한다면 향후 기업의 재무 성과에 대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배당을 축소하고 싶어 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배당을 축소한다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악재들의 징조로 생각하게 되니까요. 만약 기업이 올해 배당을 12%에서 15% 상향시킨다면 내년 이익이 적어도 현재 이익만큼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마도 최소 12%에서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당으로부터 경고 신호를 찾아볼 수도 있어요.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30달러인데 배당금이 3달러라면 여러분은 환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10%나 되니까요. 하지만 연간 이익이 3.1달러라면 즉 기업이 사실상 이익의 전부를 배당으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즉 남은 0.1달러를 사업을 확장하거나 더 효율적인 장비 투자에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이 같은 추세가 몇 분기나 수년간 반복된다면 기업이 실수하거나 차질에 대비할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 그 기업은 배당을 축소하거나 배당 정책을 아예 철폐시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주가 역시 함께 급락할 것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을 조심하세요. 그 중에서 특히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어떤 기업이라도 종종 사업이 부진해서 폭락할 수 있습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차 대조표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보여줍니다. 부채는 얼마인지, 현금이 얼마인지, 자기 자본은 얼마인지 볼 수 있어요. 대차 대조표가 이해하기 어려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차 대조표를 확인하기 전까지 투자 논리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정 기업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좋은 징조입니다. 기업이 현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뜻은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인수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주들이 바라는 기업 활동의 예시입니다. 기업은 적어도 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계속 부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단기 부채와 장기 부채에서 현금을 차감한 값이 순 자산의 25% 정도라면 재무 구조가 탄탄한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채에서 현금을 차감한 값이 순 자산과 비슷하거나 상회한다면 그 기업의 재무 구조는 약한 편입니다. 재무 구조가 견고한 기업을 판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부채는 없고 현금이 많은 기업이지요. 기업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분석을 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도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부채를 꼭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너무 많은 부채일까요? 기업의 장기 부채와 자본을 더해보세요. 기업의 시가총액의 근사치일 것입니다. 미래의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간주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업의 장기 부채와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세요. 만약 기업의 부채가 시가총액의 50% 이상이라면 부채 규모가 꽤 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 비용이 꽤 크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죠.
만약 부채가 시가총액의 20%를 하회한다면 더 좋습니다. 그 정도면 꽤 낮은 수준의 부채입니다. 이 역시 정해진 규칙은 없으며 예외도 물론 존재합니다. 기업은 어떻게 이익을 증가시키려고 하나요? 매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기업이 매출을 증가시킬 것인지 분석해 보세요. 예컨대 기업은 고객군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의 제품을 신규 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매출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전략을 평가할 때 제품의 침투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고려해 보세요. 만약 그 기업이 잠재 고객 98%에게 이미 판매하고 있다면 고객들을 추가로 오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방안으로 기업은 기존의 고객들에게 신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전략이지만 가장 고수익을 내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제품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다면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브랜드 가치의 명성이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업은 가격을 인상시켜서 매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판매량이 동일하더라도 매출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인상함으로써의 위험은 고객들이 대신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신규 경쟁사들이 진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들의 이익 성장 계획은 각 산업이나 기업마다 상이합니다. 기업이 어떤 계획을 이행할지 이해하고 여러분의 투자 논리에 포함시켜서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업에 대한 투자 논리를 세우셨다면 투자 기회를 평가할 강력한 도구를 얻은 것입니다. 어느 강력한 도구와 마찬가지로 현명하고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투자한다면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에요. 투자 논리를 활용해서 언제 주식을 사는 게 좋을지 정해보세요. 주식을 살 수 있는 적정한 시기가 잘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한 기업을 유의 깊게 보고 있더라도 매수 기회는 매년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오지 않아요. 제가 운이 좋다라는 가정하에요. 저는 기대 수익률이 높으며 잠재 하락폭이 적을 때를 기다립니다. 그 균형을 잡는 것이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비결입니다. 주식 투자는 리스크와 수익 사이의 균형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투자 논리가 틀릴 때 얼마나 잃을지를, 맞는다면 얼마나 벌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에 필요한 능력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틀려도 괜찮아요. 저도 틀린 적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이 틀리셔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좋은 주식에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실수로부터 오는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제가 10번 중 6번을 맞춘다면 적중률이 꽤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투자할 주식을 고를 때 투자 논리에 대한 확신도에 따라 리스크를 생각합니다. 제 투자 논리가 긍정적이고 탄탄하고 잘 분석했다면 리스크가 낮은 투자 후보입니다. 투자 논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하다면 리스크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리스크를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지 마세요. 예컨대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리스크가 높다는 식이요. 1970년대 말이나 1980년대 초 월마트가 IBM보다 리스크가 적은 주식이었습니다. 월마트의 투자 논리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 회사의 투자 논리가 흥미롭다면 관심 목록에 두고 지켜보세요. 약 1년이나 2년 후에 확인해서 기업은 고난에서 벗어나고 투자 논리가 탄탄하게 된다면 그때서야 투자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업의 투자 논리에 대한 확신이 높다면 매수 기회를 기다린다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1970년대에 맥도날드나 1980년대에 홈디포를 매수한 투자자들은 어느 시점에 사든 좋은 결과를 맞았어요. 하락장에서는 이런 위대한 기업들도 투자 논리가 탄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기간 동안 계속 보유했더라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논리가 견고하다면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엣지를 활용하세요. 엣지를 여러분의 투자 논리를 만들 때와 투자 비중을 확대 및 축소할 적절한 시기를 찾는 데 사용하세요. 기업의 근본에 집중하세요. 기업은 무엇을 생산하나요? 현금을 어떻게 벌어들이나요?
경쟁사는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다른 소음과 같은 불필요한 정보는 무시하세요. 투자 논리의 근본에 관련된 정보만 확인하세요. 아직 투자 논리가 유효한지, 더 나아지거나 악화되는지 보세요. 주식이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세요. 주가가 여러분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투자 논리가 바꿀 이유가 발견된다면 투자 논리를 재검토하세요. 투자 논리를 업데이트해 보세요. 매일 3, 4번씩이나 확인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아예 무시하지 마세요. 주가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업의 투자 논리의 근본만 확인하세요. 하룻밤에 거액의 돈을 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주식은 장기 투자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한 달이나 2달 만에 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겨울에 돈이 필요하다는 등 장기간 돈을 투자할 수 없다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엣지를 활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엣지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다양한 것들이 속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나 하는 일 때문에 다양한 엣지를 갖추고 계세요. 엣지를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누구나에게 맞는 방법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을 해야 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시장 하락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분석이나 기업에 대해 배우는 것을 즐기시고 주식시장의 등락을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있다면 투자는 매우 재미있을 것입니다. 제 투자 원칙들은 잘 작동했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시길 희망합니다.